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이제 다 돼가는데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요즘 정권 교체되고 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해왔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네. 예, 좀 한숨 돌리고 있는 거죠. 네. 좀 바빴다가. 네. 문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 후에 따로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또 표시했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네. 추도식 거기서 뵀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요? 그냥 수고했다는 말씀 하셨고, 네. 길게 얘기를 나눌 시간은 안 돼서. 네. 이낙연 총리는 이제, 임명장 받고 우리 이호 여사를 찾아가셔서 이제 또 인사를 드렸고요. 예. 여사님도 상당히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분이 예전에 기자 하실 때부터. 네. 예, 한 30년 정도 저희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총리 지명되신 것을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 김현철 국민대 겸임 교수가 YS의 이제 아드님이신데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따로 또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깊이 얘기 나눌 시간은 없었고요. 네. 예. 어쨌든 그분도 이제 이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당에 오셔서 네.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영원한 화합 그게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지금도 하시고 계신 국민통합 아니면 그 위원장이시니까요. 예.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는 영원함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합에도 좋은 역사 복원이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통합위원장께서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네. 이번에 탕평 인사 같은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영원함 화합의 지역 구도를 깨트리는 것에 굉장히 그동안에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네. 그것 중에 하나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그런 노력이 가시적인 것들이 계속 보여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은 연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표결 때도 그렇고요. 반대했고 지금 다른 인사청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강경한데 어제 또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들어와서 야당은 더 강성 야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 자유당이 대선에서 참패하고. 네. 그 전에는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크게 당이 흔들렸는데. 네. 아직도 이제 전혀 민심을 읽지를 못하고. 이 새 정부 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네. 발목 잡기를 해야만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 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적인 그런 면, 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정치로는. 네. 자신들이 이제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걸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의 정치를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은 것이죠. 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식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것이 이렇게 협치라는 부분이 옷에 잘 안 맞는 그런 형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작년에 여소야대가 됐을 때 이미 협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예. 협치란 것이 익숙치가 않은 거죠. 네. 홍준표 전 후보가 들어와서 이제 뭐 당권에 도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을 지켜보셨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차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대선 때의 그 보여준 모습을 그것을 감안한다면 네.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는 거지만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되는 길밖에 없는데 네. 그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시대적 정치,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네. 또 이 막말 같은 좀 험한 네. 언행을 보인다든가 네. 뭐 이미 지나간 4대강 사업 같은 그러니까 네. 온 국민이 다 실패라고 아는 그런 사업을 옹호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와 단절을 못하는 정치인데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뭐 결과가 뻔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은 협조할 것은 지금 협조하고 또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 같은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협치할 것은 하고 반대할 것은 한다 그러셨는데 네.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서 네. 그것을 뭐 어떤 것은 협치하고 어떤 것은 뭐 비판한다 이런 방침을 네. 제때 이렇게 의견 통일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의견 통일이 제대로 지금 내부적으로도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앞으로 그래도 같이 좀 가야지 이 전국에서 좀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글쎄요.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네. 그쪽과 협조해 가면서. 네. 그런 정책 연대랄까? 네. 이런 것을 이루어가면서 해가고 싶은데. 네. 문제는 국민의당 측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네. 지금 선거 후유증도 뭐 있을 것이고. 네. 예. 이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의원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네. 이래서 좀 아무래도 협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겠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사드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나경원 의원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수 진영 이제 의원이셔서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내적으로 사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미국서는 가만히 있는데 왜 국내 보수 정치인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뭐 군 통수권자에게 네. 군 측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고를 누락시키고 속인다면 네. 그것은 이 하극상이고 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내정에 관한 문제인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 미군 철수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네. 터무니없는 비약이고요. 네. 또 이번 문제를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네. 과거 정권에서도 보면은 그 군 측에서 네. 북한 또는 미국과 관련된 사안은 네. 이제 공개됐을 때 파장이 너무 클까봐 네. 이 잘못된 보고를 하더라도 대충 덮고 넘어간 그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 누락이 뭐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뭐 이런 또 언론 보도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관행화돼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해도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군 내부의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다시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 뭐 당연히 한국 내부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네. 또 미국 측도 그동안에 꾸준히 네. 얘기해 온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네. 한국 내의 이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따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 같은 그 보수 세력에서 네. 뭐 마치 조금이라도 시비를 하면 미국 쪽에서 뭐 조금 전에 얘기한 주한일군 철수 같은 네.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대는 것은 이 사드 문제를 국방의 문제가 아닌 네. 정치적 문제, 이념의 문제로 억지로 가져가려는 네.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주 또 매섭게 또 비판을 해주셨는데 지금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뭐 대북 특사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혹시 뭐 반기문 대북 특사설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대북 특사를 통해서 좀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뭐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빠르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뭐 어느 분이 언제 가시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 자체는 동의하고요. 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이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북이 요즘 계속 무력 도발이 있었으니까 네. 뭐 상황을 좀 봐가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도발을 하니까 네. 그쪽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진정시킬 목적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동안 네. 예, 북은 남쪽을 외면하고 그저 무기 개발에만 전력을 다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면하는 식의 그 대북 정책은 네.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면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고 뭐 북한이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상대의 잘못을 용납하고 뭐 상대에게 뭐 큰 혜택을 주는 걸로 할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네. 추도식 거기서 뵀습니다. 그때 또 뭐 어떻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요? 뭐 그냥 수고했다는 말씀 하셨고 뭐 네. 길게 얘기를 나눌 시간은 안 돼서. 네. 이낙연 총리는 이제 임명장 받고 우리 이호 여사를 찾아가셔서 이제 또 인사를 드렸고요. 예. 여사님도 상당히 뭐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통합위원장께서도?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네. 이번에 탕평 인사 같은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영호남 화합의 지역 구도를 깨트리는 것에
굉장히 그동안에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네. 그것 중에 하나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그런 노력이 가시적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당에 오셔서 네.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영원한 뭐 화합, 그게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지금도 하시고 계신 국민통합 아니면 그 위원장이시니까요. 예, 예. 뭐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문 대통령이 그 가야사 복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는 영원함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뭐 영원한 화합에도 좋은 역사 복원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예, 그분이 뭐 예전에 기자 하실 때부터 네. 예, 한 30년 정도 저희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총리 지명되신 것을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 김현철 그 국민대 겸임 교수가 뭐 YS의 이제 아드님이신데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따로 또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예, 뭐 깊이 얘기 나눌 시간은 없었고요. 네. 예. 어쨌든 그분도 이제 이 선거 때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이제 다 돼 가는데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요즘 뭐 정권 교체되고 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뭐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해왔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네. 예, 좀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있는 거죠. 네. 좀 바빴다가. 네. 문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 후에 따로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뭐 감사 인사를 또 표시했습니까?